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보는 거잖아, 확실히. 네, 상반기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폭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투기과열지구는 85제곱 이하 100% 가점제입니다. 아. 초과는 50% 가점제. 50% 갔죠. 네, 문제는 8호 초과가 서울에서 잘 없어요.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네. 부담은 계속 늘잖아. 네, 그것 때문에 포기한 거죠. 월세, 반전세 살면 되는데 갔다가 오면 실거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도 문제고요. 뭐 복잡해. 네, 그래서 좀 간단히 바꿔주면 안 돼요? 그 헷갈려가지고 청약을 하겠니? 네. 오늘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이 계시는데요. 일단 뭐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약 분양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월룡이 박지민입니다. 근데 왜 원룡이에요? 줄임말인데요. 월급을 용돈으로 좀 쓰자. 이런 여문을 담아서. 그러면 월급은 그냥 용돈일 뿐이다. 그쵸. 나는 나의 주 수입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 따로 있다가 뭔데요? 부동산이겠죠. 네. 부동산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내가 달달에 받는 이 월급은 그냥 용돈일 뿐이다. 그쵸. 내 용돈이 없어졌네요, 근데. 관뒀습니다, 회사를. 아하, 백수. 네, 따지면 그러네요. 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때 만났었죠? 제가 육아휴직 할 때니까요. 2년 전에.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큰애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저희 회사 팀장들이 이제 뭐 한 30대 초반 되고 하면서 청약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청약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팀장들한테 좀 좋은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죠? 네. 뭐 환경 예, 디자인 통해서. 예, 이제 번호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전화해서 팀장들이 좋은 얘기 해달라 라고 해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죠, 그죠? 네. 그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시고 네. 저도 얘 괜찮은 놈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그냥 내 동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말 편하게 해도 되죠? 그럼요, 됩니다. 시청하신 분들 좀 쟤는 왜 반말을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네. 친한 형님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살려고 하는 실거주자들이 청약하는 게 맞지? 아니요. 아니야? 네. 왜? 서울은 64점 이상이면 하시고요. 나도 청약을 잘 모르잖아. 네. 그치? 그럼 청약에 대해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가점제만 있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가점하고 추첨하는 게 있잖아. 네. 이 기준이 뭐냐? 투기과열지구는 85제곱 이하 100% 가점제입니다. 아. 초과는 50% 가점제. 50% 가점. 네. 문제는 8호 초과가 서울에서 잘 없어요. 85제곱미터 초과가 네. 서울에서 없다고? 네, 많이 없어요. 분양을 많이 안 해요. 85제곱미터가 평수로 따지면 34평 정도 됩니다. 통상 네. 34평.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84평 이하로 시행사를 분양하잖아. 네. 그러니까 가점제가 거의 한 90%겠네? 이상이에요. 95%? 네, 가점제를 뽑는 물량이 95%. 그게 전체 맞아요. 이제 전체 물량 중에서. 분양을 하는 일반 분양을 하는 물량 중에서 사실 좀 많긴 한데 강남권이 올해 많이 분양을 하면서 비율은 높아졌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2019년도, 20년도 서울 청약 통계를 딱 내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100명이 청약하면 서울 거 2개 당첨됩니다. 2명이 당첨돼요. 100명이 청약을 하면은 네. 서울 거 당첨되는 사람은 2명밖에 없고 2%의 확률이네? 네. 그만큼 치열하다고? 네.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도 이게 다 점수제로 끊어지다 보니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가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높아요. 이유가 평균 얼만데? 그거는 평균 안 냈어요. 네. 전체 평균은 한 최저 가점 커트라인이 62점 정도 돼요. 올해 62점? 네, 최저. 전체가? 네, 전체. 그러면 거의 한 뭐 70점은 돼야 되겠네? 요즘은 그게 안정권입니다. 69점도 예비 당첨에서 당락되고요. 네, 동점자가 69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85 초가 되는 것들은 거의 몇 점이면 되는데 가점을 하려면? 이것도 너무 복불복인 이런 거예요. 진짜 이건 모르는 게 2개를 뽑는데 1000명이 접수해요. 그러면 이 2개 중에 1명이 가점제, 1명이 추첨제예요. 그러면 1000명이 접수하면 1명 당첨되고 999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첨제로 999대 1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이상한 사람 꼭 있잖아요. 그렇지. 84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84점짜리 이게 탑에 계신 분이 네. 넣으면은 바로 당첨, 네. 가점을 받아가네.
그럼 83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추첨제가 있는 대형 평형의 이제 가점 커트랑 예산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면 영상들 보면은 네. 이제 뭐 청약이 이제 뭐 무주택자들은 청약을 해서 아파트 사십시오라고 하는 영상들 내가 많이 봤거든.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쉽지 않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청약밖에 답이 없다. 로또는 맞긴 한데 그걸로 막 강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강사들 막 까는 건 아닌데 까도 돼. 까도 돼요? 아니에요. 까면 안 돼요. 네, 공세해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과장 광고 들어갈 자리가 있을 때 좀 광고해서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게 좋은데 일단 분류가 중요하다고 봐요. 될 사람 안 될 사람. 서울 안 될 사람이 98%다 보니 빨리빨리 그냥 청약을 포기하는 걸로 안내를 해야지 청약 로또다 해서 수업 들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 직실한다면 그냥 청약하지 말고 사라. 아니, 네. 배팅도 좀 그렇거든. 이게 배팅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뭐 현금 5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현금 10억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현금 10억 들고 살 게 어딨냐? 너도 네. 건물 알아봤었잖아. 제가 살려고. 8억 들고 있다가 살 게 없어요. 그렇지. 살 게 12억 없어. 들고 있어 없어요. 그냥 8억이나 10억도 살 수 있는 거는 한 2년, 3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언제도 와라 했는데 괜히 안 오더라고. 시간 낭비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더 이제 큰 고객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그 돈을 들고 있다가 그 돈의 일부를 분당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이제 그 현금이 좀 있습니다. 저 건물 사러 올게요. 그래서 와라 그랬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안 오더라고. 두 달 지났어요. 두 달. 두 달밖에 안 됐어. 두 달밖에 안 됐어요.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더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분당에 아파트 산 거야. 그 돈 가지고. 그지? 네. 남았죠 돈이. 얼마 남았는데? 7억. 싫어? 네. 건물 사자. 어쨌든 경쟁이 치열하니까 청약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네. 뭐 일찍 포기하고 그냥 매매로 매수를 해라. 네, 그게 맞아요.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제가 그 10월달 중순부터 좀 성수동 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쭉. 이게 이제 반포, 그리고 서초, 개포, 판교, 분당, 광교까지 쭉 봤어요. 아니 아파트 살려고 쭉 예, 쭉 갔다고? 봤어요. 빌딩을 못 사니까요. 보니까 8억이면 사겠더라고요. 갭 끼고 전세 갭으로. 끼고? 예. 왜냐면 요즘에 전월세 상한제다 뭐다 해서 계속 전세값이 올라가고 소형 아파트 전세 올라가니까 중형 대형까지 전세가 올라가요. 소형부터 대형까지 값도 막 붙어야 되는데 이제 빨리빨리 갭이 안 붙고 전세값이 높아지는 곳은 성수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56평이 갭 8억이면 사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 매매가는 안 올라가는 거지. 왜냐면 대출을 좀 규제했으니까. 예, 그것도 그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갭이 좀 작아서 그런 거잖아. 매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지. 예. 상승률이 다르니까. 그치? 네. 근데 그렇게 해서 8억을 갭 해가지고 전세 끼고 샀어.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내가 이 전세 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못 하잖아. 네. 왜냐면 내보낼 돈이 없잖아. 그지? 네. 그럼 이건 내 거긴 하는데 내가 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지? 그 네. 상태에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네. 부담은 계속 늘잖아. 네. 그것 때문에 포기한 거죠. 그렇지. 너도 그 포기한 게 예, 이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으니까 네. 너도 포기했다고. 예,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게 포기. 네, 8억을 살 수 있지만 나중에 뒷감 내기 안 된다. 감당 안 된다. 어. 그리고 이게 실거주 그동안 한 4년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는 돈으로 월세, 반전세 살면 되는데 갔다가 오면 실거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도 문제고요. 그렇지. 네, 이런저런 따져 보니까 결국 새 아파트나 이제 비싼 아파트를 누리고 살 거 아니면은 갭 투자는 30억 이상 아파트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나마 20억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감이 안 오는 숫자이긴 한데요. 청약이 당첨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34평 아파트 17억대 분양을 했는데 이게 중도금 대출 안 나오니 17억을 당첨받고 현금, 즉 계약금 20%, 중도금 60%를 납입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한 14억, 15억 있어야 된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갭 투자 일부 할 수 있는 거고 아예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전세 끼고 매수하거나 아니면 대출 끼고 자가 현금을 박아서 살 수도 있는 건데 당첨이 안 되면 이제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플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전세값과 매매가 갭이 이제 줄어들면서 예산 맞춰서 사놓고 근데 당첨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전세도 비싸니까 전월세 전환율 고려해서 월세를 살거나 반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여유가 되면 아예 2주택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실제 살고 싶은 아파트는 2년, 4년 후에 세입자 내보내고 거주하거나. 어차피 가격, 빌딩을 사고 아파트 사는 거는 올라간 데 베팅하는 거잖아요. 같이 오르면 서로 이렇게 크로스. 그렇지.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보는 거잖아, 확실히. 네, 상반기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폭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너무 많이 올랐다. 과거에 좀 비교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장이랑도 비교하는데 그때 금리 상황하고 그때 돈이 얼마나 통화량이 증가했느냐와는 지금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거는 외부 충격. 금리 너무 싸잖아요. 너무 싸. 예, 그리고 트럼프도 2023년까지 안 올린다고 했고 올릴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재선에 뭐 재선 힘든데. 요즘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외부 현수, 저금리에다가 돈도 풀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매물도 안 나오고 갭까지 짜가지고 그냥 전세 오르고 그러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럼 밀려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치, 어쩔 수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공급 대책인데 일기 신도시를 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공급 대책도 사전 청약으로 내년부터 막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나올 물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공급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바로 없어요. 그럼 진짜 양난인 거죠.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가지고 뭐 향후 한 2년간은 공급할 만한 아파트가 없는 거잖아. 예.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네. 공급 물량이 안 나오니까 네. 이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지? 네. 잘 샀네. 네. 잘 분당 산. 어디라고? 분당 어디라고? 분당 호재 단지 샀습니다. 그럼 다시 청약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나처럼 청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나 솔직히 잘 몰라. 네. 근데 어제 청약 얘기를 마무리하면은 무주택 1년에 가점이 2점씩이지. 네. 그 다음에 2점 맞니? 2점 맞습니다. 그러면 청약 통장은 1년에 1점. 1점. 네. 1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 5점. 네. 또 점수 있는 게 없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만점 몇 점이야? 84점. 84점. 네. 그럼 아까 미친 척하고 84점이 가점 들어오는 거는 네. 최고 왕이네, 신이네. 네, 신급입니다. 신급이네. 네. 아무도 못 이기네. 골라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만점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 부양 가족 때문에 받는 게 몇 명일 때가 만점이야? 6명이요. 6명. 여섯. 본인 포함해서? 본인 빼고 6명. 본인 빼고 6명? 네. 그러면은 나하고 와이프 그리고 애들이 5명이야 되네? 네, 또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죠.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고 부모님 둘 모시고 살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두 분이 다 계시면은 자녀가 3명인 집에 네, 가장은 만점인 거지. 맞습니다. 또는 애가 5명. 애가 5명일 때 부모님 안 계시고, 네. 그지? 남편과 부인과 애가 5명일 때 만점이네. 네, 그지? 부양가족. 그래서 만점 몇 점인데? 35점이요. 35점. 네, 그 다음에 무주택 1년에 2점인 게 만점이 32점입니다. 32점. 네. 몇 년인데? 15년이요. 15년간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고. 네, 그지? 그래서 통장은 만점이 17점입니다. 17점. 네. 그럼 17년 동안 15년입니다. 15년? 네, 근데 왜 만점이 17점이야? 6개월 이내 1점, 1년 이내 2점 이렇게 줘요. 그럼 네. 처음에 통장 만들면은 1년간 2점 돼버리네. 네, 맞습니다. 14년 더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럼 14년간 더 있으니까 14점에 처음에 2점이면 16점인데? 6개월 이전 1점, 1년 이내 2점, 2점? 2점. 2점. 네, 3년 이내 3점. 다시요. 이거. 지금 여러분은 청약 전문가인 올용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1점, 1년 이내 2점, 네, 2년 이내 3점. 네, 그렇게 하다 쭉 보면 한번 세보세요. 네, 표를 그리세요. 6개월 해가지고 이게 표가 1점. 없으니까 힘드네.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 이내 이제 2점. 밑으로 적으세요. 오른쪽으로 하면 칸이 부족해요. 잠깐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1점. 네, 1년 이내에 2점. 네. 그러면 어쨌든 청약 통장을 만들고 1년까지 해서 3점이 되는 거잖아, 합계. 만 1년이면 3점이에요. 만 1년 3점이지. 네. 그 다음에 1년이 더 지났어. 그냥 청약 통장을 만들고 지금 2년이 됐어. 네. 그러면 4점. 4점. 네. 만점, 합점이? 네.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가지고 3년이 됐어. 네. 그러면 5점. 5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만 연수 더하기 2 하면 통장 가입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15년이 최근이니까 15년 더하기 2 하면 17점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냥 이런 청약 전문가인 원룡이랑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정확합니다. 표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가 청약 경쟁을 만들고 그 만 기간에 플러스 2를 하면은 네. 그 청약 통장 만든 거에 대한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네. 어쨌든 15년 만점에 17점. 그럼 말 나온 김에 무주택 기간도 그럼 그렇게 계산해 볼까요? 그러니까 무주택 곱하기 2 더하기 2 하면 돼요. 그 무주택 기간 만 기간이지, 그치? 네, 만 기간. 만 기간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네.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10년이면 그냥 22점이구나. 암산 나오는 거죠. 저 같은 분들 잘 모르시죠? 표 보고 하세요. 네, 암산은 제가 할게요. 야, 너한테 전화하면 나 알려주니? 그럼 바로 나옵니다. 너 안 돼. 4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점수가 뭐 70점 이상이 되든 80점 이상이 되든 돼야지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엔 불확실하다. 그렇죠. 현실적인 게 우리나라 아직까지 4인 가족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의 만점이 69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애가 2명이거든. 네. 애를 3명 더 낳아야 되네. 그러면 74점이 됩니다. 그치? 예. 만점이지. 그럼 80. 74점이구나. 네. 둘 더 낳아야, 셋 더 낳아야. 아니, 우리 부양가족이 제일 부모님도 있으세요? 부모님, 어머님 살아계시죠? 대구에 계시지. 그러면 모셔올까? 3년 같이 또 모셔온 다음에 3년. 모셔온 다음에 3년을 같이 살아야 돼? 네. 그냥 모셔와서 주소 이전만 하는 순간은 아니야? 안 됩니다. 주소 이전하고 3년을 같이 동거를 해야지만 네. 부양가족 인정이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점수를 받는다면 대구에 있는 어머님을 모셔오고 3년 지나고 그 3년 사이에 애를 내가 둘을 더 낳아야 되네. 네. 지금 그럼 2명이니까. 그럼 애가 넷이 되고 네. 나하고 와이프하고 어머니. 네. 그러네. 네. 참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열심히 하자. 아직 수술. 아니 난 그런 거 안 해. 난 그런 거 안 해. 전 대한민국의 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큰 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약 가점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반대로 부모님은 3년이잖아요. 네. 자녀는 30대 이하까지는 그냥 떨어뜨렸다가 붙이면 바로 인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한 것도 포함해주지. 이게 뱃속에 내기까지. 특별공급에서 인정이고요. 네, 일반 공급은 아니에요. 네, 가점제로는 안 돼요. 그럼 난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잖아. 신혼부부도 아니고. 그럼 다자녀가 됩니다. 다자녀. 지금 두 다자녀는 자녀가 몇 있고, 명부터인데? 셋이요. 셋부터? 네. 그럼 한 명만 더 낳으면 되네. 나는. 네, 태중만 있어도 현재 무주택이면 자산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딱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돼요. 근데 또 계산하면 이게 또 100점 만점이거든요. 다자녀는 왜 100점이야? 이게 다 특별공급 기준의 배점표도 다 다르고요. 뭐 복잡해. 네, 그래서 좀 간단히 바꿔주면 안 돼요? 헷갈려가지고 청약을 하겠니? 네. 저도 헷갈려요. 머리 아픕니다. 아니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러는구나. 막 네, 헷갈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번 딱 들어보고 아닐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공급 대상도 참 힘드네. 예, 많아요. 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복잡해. 복잡해요. 여기서 또 갖다 붙이고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지? 네. 또 뭐 이게 청약에 대해서 더 청약 전문가시니까 하실 얘기 있으세요? 최근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글 안 썼는데 어느 이제 기자님 통해서 사례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강서에 사는 분이에요.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신용불량자 아버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님과 본인 여동생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무주택 기간이 길다고 가정하면 부양가족이 넷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점수를 만점을 했을 때 74점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니까 어디는 당첨되는데 문제는 신불자이신 거죠. 아버님이.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 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주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본인 세대주로 가라. 세대주를 받고. 네. 그러면 만 30세가 안 됐거든요. 무주택 기간은 없어요. 이게 그렇지. 노부모 특별공급하고 일반 가점하고 동시에 가점이라서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이 아까 다자녀는 다른 배점인데 일반 가점하고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로 바꾸면 이게 무주택 30살 이상일 때 계산인데 20대라서 무주택 점수가 없어요. 이게 빵점이네. 빵점.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치. 네, 점수 낮겠다. 네, 낮아요. 그럼 부양가족이 또 여동생은 안 들어가요.
여동생 직계가 아니니까. 직계 아니라서. 그러면 이 아들로 세대주 변경했을 때 부양가족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본인까지 해서 이래저래 이제 점수 계산하니까 30점이 안 돼요. 그럼 바꾸면 안 되네. 못 바꾸네. 바꿔서 어차피 이제 서울에서는 그 바꾸나 안 바꾸나 당첨되고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월세를 최근에 만기가 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강서 쪽이면 고양시, 인천시랑 가깝잖아요. 네, 신용불량자라고 하신 거 봐서는 일단 이제 자금이 크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면 서울 거 당첨이 돼도 못 끌고 간다. 그러면 차라리 서울에 당첨되고 오르는 값보다 덜 올라도 내 걸 만들 수 있는 고양시나 인천으로 가자. 어차피 강서 쪽이면 가까우니까. 인천에 뭐 있냐? 지금도 분양지 되게 많고요. 삼기신도시, 계양신도시도 있고 고양도 움직이면 뭐 장항지구나 덕은지구 남아있는 분양이 있고 능곡, 원당 재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계속 개발도 많고 창릉신도시도 고양시고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싸니까? 아니면 뭔가 달라져? 일단 대출이 안 나오니까 본인으로 대출 받으려면 아들이 세대주가 돼야 되고 그러면 세대가 됐을 때 노무원 특별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27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서 서울에는 당첨 안 되니 대신에 인천하고 고양시는 가점 추첨제도 있고요. 85점 이하라도. 그러니까 노무원 특별공급 27점이면 그 지역에서는 또 당첨이 되기도 해요. 지역마다. 경쟁이 좀 약간 낮은 곳으로 가자는 얘기구나. 예, 가고 돈도 되고 빨리빨리 당첨될 수 있는 곳. 근데 여기서가 아니라 응용이 또 돼요. 본인이 당첨됐잖아요. 빠져요. 그럼 여동생으로 세대주를 해요. 아버님은 계속 신용불량자니까. 그럼 여동생 입장에서 아버지와 또 조부모님 두 분은 부양가족 똑같은 점수 되겠죠. 비슷한 점수. 당첨되고 빠져나와요. 그러면 둘이 이제 남매가 나중에 뭐 입주를 하든 입주시켜서 올려서 팔든 돈이 생길 거잖아요. 그 돈은 아버님 이제 신용불량을 풀어드려라.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입장에서 또 오랫동안 무주택이셨다고 하면 부양가족을 또 부모님,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인 거죠. 엄마고. 이제 부양가족 인정받고 무주택 기간 32점이라고 하면 50점 넘어가는 점수거든요. 또 그 지역에서 아버지가 노무원 특별공급 또 당첨받아라. 그러니까 3번의 특별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한방 인생 역전 안 되지만 징검다리 역전은 가능할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솔루션 한번 제시했고요. 엄청 복잡하다 청약이. 복잡한데 방법 나오면 이런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드머니와 자산 축적은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여요. 이게 아니면 결국 직장인인데 사업이 잘 되거나 로또 맞거나 투자를 잘하거나 한데 이제 소액 투자로는 크게 벌 수 없고 로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직장이나 사업 쉽지 않으니 청약에서 한번 인생전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제 부양가족도 만들고 무주택과 청약 통장 만들어 세월호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의 뭐 가점이 한 70점, 75점에서 이제 뭐 다음 달에 내가 청약해야지라고 하는데 마침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네. 그래서 아버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아. 네. 그럼 그냥 날아가는 거네. 날아가는 거예요.